입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핸드폰이 열받아서 지 스스로 꺼졌다고 표시가 나오는데, 좀 바른 말만 좀 하려고 그러면은 자꾸 이러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본주의, 자유주의가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다 하면 농민들 제자리로 돌려놓으세요. 농민들, 어민들, 노동자들, 부익부, 빈익빈 모두는 아니더라도 반만이라도 되돌려 놓으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박정희 대통령 정권 쯤으로만 이라도 돌려놓으세요. 자신 없죠? 하기 싫지? 국가 예산에 당신들 사고방식 틀려 쳐먹었잖아. 국가 예산 편성할 때 조금이라도, 극히 일부라도, 아니면 그 이상이라도 농민들을 위하고 생각하고 농민을 위해서 발상하고 연구했다면 지금 같은 농민 압살은 없었을 것이죠. 내 입으로 더럽고 치사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사사건건? 농약 안 치고 무공해 농법, 미생물 농법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쪽으로 연구기관을 좀 두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고, 그 전에 젊은이들이 도심지로 떠나가기 전에 농촌을 기계화시키고 농사만 지어도 잘 먹고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했어야 되고, 그런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 줬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극히 일부분이지만, 그쪽으로 따지면 2박 3일 3박 4일 떠들어도, 시시콜콜 떠들어도 끝이 없어요. 왜 자본주의에서, 자유주의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도리를 안 한 겁니까? 대한민국에 왜 좌파가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온 세상이 다 시뻘겋게 물들었어요. 그들이 왜 좌로 돌아섰습니까? 왜? 모르겠어요? 당신들은 모르는 척해도 저 이북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은 알아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온 세상을 빨갛게 물들인 겁니다. 자유주의에서, 자본주의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도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죄는 당신들한테 있는 거예요. 국민성이 왜 이 모양 이 꼴로 돼 있느냐? 국민들 탓하지 마세요. 오죽하면 이 꼬락서니를 보고 있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당신들 뜻대로 좌파가 쇠퇴하고 우파가 득세하면 농촌, 어촌, 노동자들, 부익부, 빈익빈 이런 여러가지 사회적 구조의 문제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이 많은 문제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인력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인력 사무실 안 나간 지도 너무 오래됐고 또 웬만해선 일당일도 안 해요. 좌파가 득세하기 전 한참 자본주의가 성황을 이루었을 때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조폭도 이런 조폭이 없고 폭력도 이런 폭력이 없어요. 어느 현장으로 갈 것이냐, 어떠한 일을 할 것이냐, 현장에 대해서 요것저것 몇 마디 기술자가 물어보면은 그대로 흉내 좀 내볼까요? 됐고! 할 거요 말 거요? 옛날 귀신을 본 것 같았어요. 이게 자본주의의 단점 중에 하나예요. 자, 우파 그만 까고, 깐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른말 한 것 뿐이고,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압축시키고 중략시키고 단축시키다 보니까 말이 끊어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5년을 겪었어요. 좌파가 이야기하는 그 사회주의를 몸소 체험을 했죠.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상과 논리가 말로만이었구나.
엄청난 통제를 받았고 엄청난 압박을 받았고 세상에 진짜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았고 경험해보지도 않은 세상을 정말 깜짝 놀라면서 겪었습니다. 그들의 사상이 옳을지는 몰라도 실제는 그것 또한 사기였구나. 자본주의보다 더 엄청난 사기극을 펼치는구나 이놈들이. 정말 어마무시한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좌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5년 동안 실제 몸으로 다 체험을 했죠. 여기서 또 좌판이 뭐 주체사상이 뭐니 떠들면 말이죠. 이거 머리가 없는 거예요. 뇌가 없는 거예요. 뇌가. 아니 그렇게 똑똑한 척하면서 노동자를 위하느니 뭐니 하는 그런 좋은 사상들이 어쩜 이렇게 뇌가 없냐? 생각이 없는 거지. 정말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어. 기가 찬다. 기가 차. 말이 안 나온 말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는 스위스란 나라가 굉장히 부러워요.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우리나라도 스위스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도 해요. 아주 오래된 옛날 중국을 다스렸던 민족이 이 대한민국 민족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지명과 중국에 있는 지명이 똑같아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우연으로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일부러 짜 맞추기도 힘든 내용입니다. 그렇게 대국이었고 대륙을 지배하던 우리 민족이 왜 이 대한민국이라는 조선이라는 땅덩어리에 밀려나서 갇혀서 살게 되었는지. 반란이 일어나서요? 전쟁에서 져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부 분열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의 호족들끼리 모여서 집단이 모여서 나라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죠. 의기투합해서 중국이란 나라를 다스렸었고, 나라가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다 우리 땅이었죠. 우리가 다스렸겠지. 내부 분열, 지금으로 쉽게 비교하자면 탕파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밀려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갇혀버렸습니다.
조선이란 땅은 땅 자체가 요새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방어에 치중을 하게 됐고, 방어에 방어, 이 요새화된 국토에서 방어를 해서 그나마 살아남았던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이 조그만 나라에 갇혀 살면서도 물어뜯고 핥히고 비난하고 어떻게든 서로를 죽이질 못해 안달인 이 민족. 대륙에서 쫓겨난 게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우수성만 강조를 하고 중국 놈들 욕할 자격이 있어요? 이 좁아 터진 나라에서 국토의 70%가 산이고 나머지 30%에서 쥐새끼들 그냥 버글버글버글 어디 주차 좀 해볼라 치면은 주차비 받으려고 눈돌이 시뻘겋고 조금만 삐끗하면은 주차 딱지 긋고 큰 사람들이 큰 야망과 꿈을 갖고 자기의 기계를 펴려고 해도 펼 수가 없어요. 자꾸 웅크러들고 소심해지고 쪼잔해지고 당연히 소시오패스가 나오는 거고 당연히 사이코패스가 나오는 거지요. 그거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한테는 무슨 해결책이 있느냐? 해결책이 있으면 어떡할 거야? 나한테 내 말 들어줄 거야? 당신은 나 인간 취급 안 하잖아. 늘 할 얘기는 많아요. 하지만 참는 거고 입을 자꾸 다물게 되고 말을 해야 소용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냥 가끔씩 이렇게 차 안에 앉아서 울분을 토하고 갑갑했던 가슴을 조금이라도 열어보고 그나마 이 쬐끔만 이야기 끝나면 다시 또 문을 닫는 겁니다. 이 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전할 수 없게끔 그 구조를 만들어 놨고, 더 도약할 수도 없고, 전 세계를 지배해도 성이 차질 않는데, 이런 수준 낮은 인간들하고 무엇을 토로하겠습니까? 제3의 혁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끊겠습니다.